그래서 이 갭 투자 100억 부자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아, 진짜 이렇게 가는 길이 진짜 맞겠다. 여러분 투자 잘 하고 있으신가요? 자, 투자하게 되게 되면 또 재미난 그런 사항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미난 얘기 또 준비해 봤거든요. 100억 부자 만났던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자, 저희 아버지께서도 부동산 투자하고 있으십니다. 2009년이었어요. 한창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출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은행 갔다가 이런 얘기 듣게 되시더라고요. 투자했던 이 지역에 백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은행을 통해서 알게 되셨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그때 투자를 하셨을 때 아버지가. 그랬던 그 아파트들, 백채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들이 2년 만에 2011년, 2010년에도 폭등하기 시작했고 2011년에도 폭등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올라갔던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때 백채 가지고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는 채당 1억씩 올라갔어요. 1000 투자하고 1억씩 올라갔습니다. 1억 이상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 평균적으로 1억으로 본다면 100억 부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백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00억 부자가 거의 2년 만에 되시는 분이 계시죠. 자, 그분 굉장히 우리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핫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또 좀 갭 투자로 백채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좀 유명하신 분이셨죠. 그 유명하신 분이 얼마 전 한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뉴스 딱 틀었는데 나오시더라고요. TV에. TV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걸로 나오셨냐. 이 악성 전세자,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 집 소유주의 그 스토리에 대해서 메인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전세자 같은 경우는 이 지역이 지금 역전세가 났어요. 역전세가 나고 있죠. 났었었죠. 역전세 나게 되게 되면 이 전세금이 거의 대부분의 전 재산이다 보니까 불안하죠. 자기 전 재산이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그 부분으로 그 백채를 가지고 있던 그 세입자들이 만료가 될 때마다 나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나가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다 돌려줄 수는 없잖아요. 100억 또 아주 다른 용도로 또 사용을 하셨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못 돌려줘서 이 전세자들이 뿔이 나신 거예요. 그걸 신고를 해서 이 뉴스화가 된 거죠. 그게 수십 명이나 달하다 보니까 전세자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핫 이슈 돼서 메인 뉴스 한 5개월 전에 일어났던 그분이 계시죠. 100억 부자의 몰락 봤던 거였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자, 얼마 전에 저는 2주간, 11월 2주간 8건을 계약을 했고, 그리고 이를 7건을 2019년 12월 달에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마지막 한 건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매입을 막 하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그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분 아닌가? 라고 해서 봤더니 그분의 물건이었습니다. 자, 그분 물건 어떻게 이렇게 매도하게 됐냐? 일단 전세자가 1억 3천에 들어가 있으셨어요. 전세로 살고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역전세가 나는데 돌려줄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버티기가 들어갔고 그분 같은 경우는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다 보니까 이를 경매에 신청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경매 신청한 걸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매도를 해서 바로 줄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샀던 그 금액은 9,400만 원입니다. 1억 3천 전세에 있으셨던 분이 9,400 가지고 가시는 거죠. 거의 4천 가까이 손에 보신 분들이셨어요. 그분들 보면서 굉장히 짠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갭 투자했었을 때의 위험성들이 바로 확 와닿는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못했는데 그분의 사무실이 있거든요. 직원들을 고용을 해놨어요. 2분 정도 2분 이상인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잔금 일날 2분을 만났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있으시다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그 직원들을 만났었죠. 그러면서 살짝 물어봤습니다. 대표님 잘 계시죠? 괜찮으시죠? 하여튼 이렇게 여쭤봤던 때가 있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해외로 지금 도피는 아니고 해외로 지금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가셨다라고 하시던데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그런 재미난 에피소드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느끼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 느낄까요? 자, 이 갭 투자 했었을 때 어떤 거 느낄까요? 자, 100억 부자가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이름으로 명의로 된 그 통장에 들어오게 되면 차압이 된대요. 가압류 권류 차압돼서 다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통장에 넣지 마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도자 통장 안에
자, 계약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차압이라든 가물과 걸리다 보니까 자, 이를 넣지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 통장을 이용해서 계약금 넣고 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 급박한 상황이죠. 다음 돈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 거의 밑바닥까지 이제 가신다라는 그런 느낌 받았는데 자, 이를 통해서 느낀 점이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분 같은 경우는 갭 투자 부자죠. 갭 투자로 100억 부자까지 갔다가 한순간에 쪼그라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투자인가요? 갭 투자 물론 하죠. 하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월세 투자입니다. 갭 투자, 월세 투자. 원래는 이게 2고 8이었어요. 월세가 8이었고 갭 투자 2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조정해서. 근데 이번 8건 같은 경우는 법인 대출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는 7대 3 정도로 됩니다. 자, 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수비수다. 월세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자만큼 훨씬 더 많은 월세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한 포션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반대로 갭 투자 같은 경우는 공격형이다. 공격형인 것만큼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이 엄청 나는데 이게 역전세 난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이건 공격수다. 이 뭐 너무 이제 극과 극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으로 공격수와 수비수는 안정적으로 포션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 포션을 이제 아랍 주재원 근무했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8대 2 전세가 2였고 월세는 8이었는데 지금 약간 조정해서 다시 조정하고 있죠. 월세가 한 7 정도, 갭 투자 3 정도로 이렇게 보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갭 투자 했었을 때 돈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나오는 구조가 어떻게 될까? 전세 상승분. 근데 이게 전세 상승분이 이 돈을 받아놨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역전세 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이 됩니다. 역전세 난다면 더 돌려줘야 되는 돈이 돼요. 이 막상 갭 투자에서 전세 상승분에 대해서 또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서 막 쓴다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그런 악조건들이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 이게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갭 투자를 했던 그 돈으로 또 다른 사업체를 운영해야 돼요. 사업체. 끊임없이 다르게 돈을 창출을 해야 되는 창구들이 있어야 돼요. 창출하는 그 창구가 없으면 돈이 이 전세 상승분으로 끝입니다. 전세 상승. 아무리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이 양도차익 뭐 팔지 않는다라면 이게 전세 상승분이 전부예요.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해야 됩니다. 이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겠죠. 근데 이 전세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역전세 난다라고 했을 때는 파산으로 바로 직결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투자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수익 창출하지 않는다라면. 끊임없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 갭 투자 같은 경우. 근데 반대로 월세 투자 어떤가요? 월세 투자는 사실 갭 투자에 비해서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겠죠. 주어지어 있는 돈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처음부터 샀을 때부터 월세로 돈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실행을 해야 되고 잔금 같은 경우는 갭 투자에 비해서 더 많은 돈들이 상대적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만큼 느리게 가겠죠. 한 채 투자를 하는 그 금액적인 부분이 갭 투자에 비해서 월세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느리게 가는 길이지만 계속적으로 그 수익은 늘어납니다. 월세 수익이.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나면 이 돈 뭐 돌려줘야 되나요? 월세 뭐 돌려줘야 되겠습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죠. 매달마다 들어오는 그 돈 같은 경우는 다 써도 돼요. 다 써도 된다. 그리고 혹여 집값 폭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월세 타격이 있을까요? 폭락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하락분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소형 아파트 기준입니다. 대형 아파트는 급등적으로 떨어집니다. 100 받는가 60 받을 수가 있다는 40%만큼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형 아파트는 5만 원 정도 조정됩니다. 5만 원 정도만 조정됩니다. 조정 안 되는 케이스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5만 원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충분하게 버팁니다. 왜냐하면 돌려줘야 될 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극소로 낮췄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기가 어렵지 이 보유를 하면서 위험성 회피적인 부분은 굉장히 월등히 높아진다는 안정성이 그렇게 크다라는 것이죠. 혹여 저 같은 경우가 7이 이제 월세 투자라고 하면 3이
갭 투자라고 했습니다. 갭 투자 돈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타이밍이 온다라고 했을 때 돈이 없다라고 하면 월세 전세도 전환하면 돼요. 전환해서 주면 됩니다. 이런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이 월세 투자를 하게 되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갭 투자 100억 부자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느꼈어요. 아, 진짜 이렇게 가는 길이 진짜 맞겠다. 이렇게 가는 길이 맞겠다. 혹여 내가 정말 이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산 잘못해서 역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순간에 파산을 해야 되고 완전 일어났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그 느낌들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선배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 가지시고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 보니까 아, 그러면 안 되겠다. 갭 투자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많이 들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뭐 퍼센테이지는 이제는 뭐 이제 쪽 갭 투자를 늘려가야 될 타이밍이죠. 7이 월세 투자고 3이 갭 투자입니다. 이 갭 투자 조금 더 늘려갈 거예요. 5대5 정도는 맞출 거다라는 생각 드는데 이 맞추고 난 다음에 고민할 것 같아요. 이 월세를 더 늘릴지에 대해서. 근데 월세 수익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다른 수익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전환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 갭 투자만 늘린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위험성들이 너무 커진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했기 때문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분도 100억 부자였습니다. 100억 부자였는데 지금 차업 들어와서 들어오는 족족 나가고 있어요. 자,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떻을까요? 이 벌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갭 투자만 늘릴지에 대한 그 부분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번 올바른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네요. 자, 갭 투자 100억 부자의 몰락 그리고 역발상 투자자의 만남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